21대 국회 원구성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상임위원장 선출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마지막으로 사흘의 시간을 더 드리겠다며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서 최악의 국회였다라고 반성하면서 달라지겠다. 여야 이렇게 약속한 바 있죠.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국회의 구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원 구성 디데이에 전운이 감돌던 국회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이 같은 성명도 내놨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보통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통합당에서는 상임위원장 법사위 주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어이가 없다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예결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를 미래통합당에게 대폭적으로 양보하는 안으로 제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가합의안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한의 양보안이었고 모든 노론자의 상임위를 양보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이 수용안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는 이제 가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7개 상임위를 이제 통합당에 주는 안을 들고 가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국 거부가 됐죠. 물론 여야 원내대표 이뿐만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법제위와 사법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심사권을 분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 구성이 무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평가 들어보면서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합의 무산 이게 합의를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정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 번 밀고 당기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한 번 시한을 연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만약에 상임위원 선임까지 해버린다고 하면 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바로 국회를 출발시키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래통합당 쪽에서 한 번 더 법사위원장을 갖기 위해서 협상을 좀 촉구하는 형태의 의미의 정치적 액션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내용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법사위원회의 체계작구심사권을 빼자고 그동안에 주장이 왔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를 더 많이 갖는 안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야당에게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법사위 체계작구심사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법사위는 우리가 갖되 나머지 예결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 인터뷰한 거 잠깐 얘기 들으셨지만 굉장히 알짜들을 전부 다 통합당에 넘기는 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양보를 할 부분들이 있겠는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더 양보할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냐 통합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통합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만약에 당내 의견들이 강경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국정 후반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법사위 현장을 통해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야당 의도를 관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법사위 현장이나 현재 제안했던 안 이외에 더 추가된 안을 민주당 쪽에서 제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같은 통합당의 강경한 입장, 앞으로 법사위를 둘러싼 협상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사실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노른자 위로 불리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예결위, 그리고 이 의원들에게 제1지망이 어디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국토위원회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까지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통합당에서 의원총회에서 거부를 당한 거지요. 이런 내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했습니다. 네. 아마 저런 양보안이 의원들한테 알려졌겠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랑 김영진 원내수석은 깨졌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에서는. 네. 네.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협상을 했냐. 왜 그렇게 다 주냐.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당은 어떤 무기가 없어요. 그냥 김태년 원내대표 붙잡고 제발 우리 좀 배려 좀 해줘. 옛날에 너희들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잖아. 과거를 좀 돌아봐.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구차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민주당이 저렇게 양보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좋은 양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법사위원장 예전에 가져가려고 여러 말들 했잖아요. 박대출 의원이 얘기한 거 예전에 그대로 지금 현재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의원할 때 그대로 얘기했어요.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거는 의회 독재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박영선 의원은요. 아니 법사위 가져가서 여당이 법사위 가져가가지고 검찰하고 법무부, 경찰 이런 데 영향력 행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저렇게 가져가려고 고집하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좀 명분이 없고 참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적폐고 현재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적폐가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앞뒤가 달라진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야가 서로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할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라 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정말 이번에는 참 양보할 거 거의 많이 양보한 것 같다. 그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 과거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뉴스오늘을 통해 이제 여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뭐 하나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국회 개원이 과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1994년에 국회법이 개정되고 난 뒤 상임위원장을 법에 맞춰서 선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고 평균 40일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5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5대 쟁점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간신히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했고요. 18대 국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영민 의원이 얘기했다는 그 18대 국회입니다. 원 구성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88일 만에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사안을 둘러싼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한 달이 지난 7월 9일에 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나마 지난 20대 국회는 6월 13일에 원 구성을 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까지는 정리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가능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추경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국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경 처리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아주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분들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이 만약 15일 날에도 안 되면은요. 아니 이렇게 발목 잡는 야당 달라지지 않았어. 이런 식의 공격 당할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추경 처리 못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못 도와. 이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에는요. 네. 협상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국회법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책임적 측면에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서로 좀 양보하고 끝까지 하면 좋긴 좋은데 15일 날 무조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 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저는요 법사위원장 고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 고집한다고 뭐 네.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뭐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질질 끄는 것밖에 없어요. 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저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총선 민의에 맞게 국회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대선 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발목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프레임에 쌓이는 것은 통합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양보를 안 하면 그냥 18개 상임위 민주당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소장께서는 통합당,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그냥 내줘라, 책임 정치를 하라고 해라. 이 부분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평론가님, 15일까지는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방금 전에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코 부드럽지는 않으셨어요. 네. 말씀 내용에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모습을 고정화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의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있잖아요. 의회 정치의 역사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뭐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18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81석밖에 못 갖고 갔어요. 근데 법사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선진화법이 없었어요. 네. 김용호 박희태 국회의장이 무려 99번이나 직권상정해가지고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법을 비롯한 지금 오늘날까지 뭐 종편 얘기 나오고 그렇게 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때 다 통과됐거든요. 근데 법사위 야당한테 줬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선진화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성적인 출발에서 19대부터 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선진화법 만약 막상 또 적용해 보니까 이건 일을 안 하는 국회가 돼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동물국회였는데 이제는 식물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계속 변화의 과정들을 겪어가 왔다고 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 위에서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줬을 때에도 뭐 제도적인 허점이나 아니면 미비점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16대 같은 경우에 비단 뭐 말씀드리면은 16대는 의석이 273석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과반은 아니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133석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때 법사위원은 또 한나라당에서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행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네.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뭐 사실 서로 간의 주장들이 뒤바뀌어온 측면도 있고요. 또 그리고 18대 이후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가 계속 새로운 관행들을 쌓아나가는 것처럼 이전의 관행에서 국회에서 일 제대로 못했다.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도 이제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고 언제까지나 이견이 있는 법안들을 다수의 국민의 힘으로 선출을 해주는 일당이 있음에도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한 말씀 네. 드려도 될까요? 그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뭐 식물국회라고 하셨는데 완전 이건 무생물국회였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국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대화 타협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 타협 조정이 안 되면은요, 그냥 다수결 원리대로 하면 돼요. 국회법대로 하면 돼요. 민주주의의 원리가 뭡니까? 소수는 존중돼야 되지만 네. 다수의 결정은 그것도 상당히 존중돼야 되고 그 결정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타협 조정을 잘못하면은요, 뒷거라가 되고 흥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국회법이고 뭐고 다 그냥 역대 관행대로 합시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슬은 이번에 끊는 것이 네.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가 주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15일 날 의장님이 그냥 국회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공평하게 아까 이제 김평론가께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 다 내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그럼 민주당은 내놓을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제일 쟁점은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중에서도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 줄 테니까 법사위 기존대로 그냥 그대로 법사위 권한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몇 대에 걸쳐서 국회에서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 체계작구 심사권 내려놓겠다고 합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사위 자체만을 가지고 마지막 상원 역할을 하면서 그걸 뭔가 볼모로 잡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럼 법사위를 잡아야 하는가? 그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한 180석 정도 되는 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민주당이 다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결국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이전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민주당이 아마 마지막 21대 국회까지 연결되는 뭐 대선까지 연결되는 이런 정치도 과정에서 네. 제일 큰 성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이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지금 통합당하고 딱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진짜 제대로 된 성과나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성과를 못 남기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건데 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직권상정하고 이제 법안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그러는 여건이나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국회도 아니거든요. 천지라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체계작구 심사권 내려놓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한테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게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양측이 다 물러서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흘 동안의 시간을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여러 차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국 2시 본회의를 열었을 때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이제 뭐 배분할 수도 있겠다, 상임위원들을 배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일단 사흘간의 말미를 더 줬는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회의장 여야 모두한테서 뭐 칭찬받기는 어려운 자리죠. 아, 그렇죠. 예, 특히 야당한테는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거고요. 뭐 국회의장 당적을 아무리 떠났다 하더라도 네. 역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당의 좀 국회의장이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아마 막중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회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5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 지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문제는 아마 통합당에서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카드는 상임위원을 선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들을 다 지금 민주당한테만 받고 다른 네. 이제 통합당을 뺀 나머지 당한테서 받아가지고 선임하되 통합당의 의원들은 그냥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임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통합당은 이거는 폭거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굉장히 볼썽사납게 출발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앞으로 시간이 나흘 정도 주어졌으니까 물밑 협상은 뭐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는데요. 최소한 법사위원장이나 주요 정치적 어떤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뭔가 상임위원 배분 문제는 두더라도 나머지 어느 정도가 공감을 이루는 상임위에 그 배정할 의원들은 좀 명단을 제출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병석 의장 이제까지 뭐 선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재와 또한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국회의장이 중재한다고 하고 네. 협상하라고 하지. 그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명분이라고 보여져요. 네. 15일 날 처리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자 명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처리 안 한 것은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오늘 그랬잖아요. 자, 오늘까지 네. 다 결정해라. 완전히 결과물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박병석 의장. 의장께서 그냥 민주당 뜻대로 처리하면 이해찬 대표의 뜻을 따른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서라도 한 번 더 여야 협상의 기회를 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의장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네. 그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내겠죠. 네. 그러면은 통합당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참여 못하고 빠지게 되면 네. 민주당 자기들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본회의의 의결을 네. 통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제 의원들을 또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법 48조에 네. 각 당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상임위에다가 배분을 네. 해달라고 하는데 각 당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상임위원장 선출은 15일 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할 양보는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양보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주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스탠스와 네. 어떤 협상 이런 것이 깡그리 다 무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어쨌든 선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포인트 법사위 선출 이 얘기도 나오던데요. 가능성은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만 네. 선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경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군요.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네. 처리를 해야 추경,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추경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 한꺼번에 먹자, 그냥 18개 다 처리해. 전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장 소장님의 예상이었고요. 혹시 평론가님 다른 생각을 네.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뭐 크게 그 큰 줄거리는 저도 뭐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요. 국회법상으로 국회의장이 우리 사보임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20대 국회 때 그런 것처럼 상임위원 선임권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내 교섭단체가 서로 합의하는 관행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각 당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우리 당에 뭐 한 3선 정도 되는 선수 높은 의원들을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뜻을 존중해 준 측면이 있는 거지만 실제 권한은 다 국회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그 안에서 저 상임위원장 이제 선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당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치적 부담감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질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지금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하겠지만 민주당이 또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감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80석을 국민이 선출해 준 의석을 준 이유는 또 그 나름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일을 하되 평가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무서운 민심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그냥 대충 합의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양보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네. 국회 운영이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이전 국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을 좀 지고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은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도 적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21대 국회 그래서 좀 만만치 않겠다 싶기도 한데 오늘 실제로 국회에서 의원들 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은요. 그 방향을 아마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통합당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수석 원내 부대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면 의사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 뭐가 무서워서 내놓지 않느냐.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말도 통하지 않으면 뭐 레임덕이 온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 아직도 동물국회 주도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냐라고 통합당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발목 잡기를 정치로 착각한 이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말까지 정말 쏟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어때요? 아니, 발언 통합당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손목, 발목 다 잘려가지고요, 발목 잡을 수도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의석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배려만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177석이라는 막강한 의회 권력, 네. 숫자의 힘을 주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는 없을 거다. 특히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여야가 극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가지고 싸울 거고 정책 가지고 싸울 거고 완전히 정쟁으로 완전히 도배될 거예요. 저는 지난 국회보다 훨씬 더 정쟁이 심화될 거라고 봐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야당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당의 역할이다. 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극렬한 정쟁을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이나 소지를 다 이해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면서 나중에는 통합당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름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야 협상에서 협상안을 일단은 가안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나마 우리 입장에선 최선일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지금 3선 이상 의원들이 나 상임위원장 안 맡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도 30명이나 국회의장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항의하러.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같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엎어버리면은 그럼 앞으로 합의할 수 네. 있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가지고 가면 또 합의한 이제 법사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면 또 의원들이 또 안 된다고 또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는 전체 국회 모습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전 역시 통합당이 계속 져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또 국민들은 질문하겠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협치라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적 협치가 과연 어디까지냐, 내용적 협치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면 토론이 길어지겠지만 형식적 협치에 관한 부분은 두고서라도 내용적 문제에 있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이 의석수나 이런 것들 존중해 가면서 양보하는 모습들을 취하는 게 그것도 또한 협치의 한 형태다. 그리고 앞으로 법안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그럼 적당히 중간 지점만 선택하면 그게 협치냐? 그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포기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해 주는 게 사실은 협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모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거듭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여당의 역할은요, 야당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권한과 힘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가 여야 관계가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여당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